포르쉐와 나치의 만남으로 탄생한 군용차 퀴벨바겐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차로 시작한 군용차 퀴벨바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38년 1월 야전에서 막 쓸 수 있는 싸고 가벼운 군용차가 필요했던 독일군은 페르디난트 포르쉐를 찾아갔습니다. 이에 포르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폭스바겐 비틀의 차대를 이용해 독일군이 원하는 군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940년부터 양산에 들어간 퀴벨바겐은 1945년까지 5435대가 생산됐는데요. 그래서 2차 대전 독일군 차량하면 퀴벨바겐부터 떠오를 정도로 널리 쓰였죠. 그렇다면 포르쉐는 어쩌다 군용차까지 만들게 된 것일까요?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1875년 마퍼스도어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조명기구를 제작하고 초등학교 이후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맡아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학에서는 강의가 잘 안 맞았는지 일부 이론 강의를 제외하고는 강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포르쉐는 1893년 24살의 나이로 자동차 업체인 로너베어켄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해 로너 포르쉐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죠. 이후 포르쉐는 1923년 다임러 벤츠로 회사를 옮겨 독일 슈트가르트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다임러 벤츠 임원직을 맡으며 자동차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이때 독일어로 캐퍼라고 불리는 폭스바겐 비틀의 초기 모델을 개발했고 1926년부터는 다임러 벤츠 S, WS, WSK 등 다양한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또 질렸는지 1930년 자신의 이름을 딴 포르쉐를 설립하고 가족들에게 지분의 70%를 나머지 지분도 친척들에게 줬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포르쉐는 히틀러를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죠.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나치 독일을 세운 히틀러는 모든 국민이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포르쉐를 불러 국민차 계획을 설명했고 직접 냅킨에 디자인까지 그려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포르쉐는 까짓거 해보지 뭐 라며 1937년에 국민차 생산을 위한 폭스바겐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1년 만인 1938년에 그 유명한 비틀을 선보였습니다. 비틀에 푹 빠진 히틀러는 어딜 가든 타고 다닐 정도였는데요. 히틀러는 이런 비틀의 구매를 장려하려고 국민들에게 저축 책자를 제공하기도 했죠. 이 책자에는 200장의 우표를 넣을 수 있었는데 우표 한 장당 5마르크였기 때문에 990마르크짜리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198개의 우표를 모으면 됐습니다. 나치 정부는 일주일에 한 장씩 우표를 모으라고 장려했고 198개의 우표를 모으려면 약 4년을 저축하면 됐습니다. 이 정도는 큰 부담이 아니라서 수십만 명이 이 계획에 참여했지만 그러던 중 1939년에 2차 대전이 발발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수십만 명이 저축했던 돈은 폭스바겐 공장에서 비틀이 아니라 퀴벨바겐을 만드는 데 모두 쓰이게 됐죠. 그렇다면 수십만 명의 꿈을 박살낸 퀴벨바겐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벨바겐은 전장 3.7m에 전폭 1.6m, 전고 1.1m이며 중량은 1175kg에 정원은 4명이고 무장은 MG34, MG42 기관총 한정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84km에 항속거리는 450km입니다. 폭스바겐과 비틀 그리고 퀴벨바겐까지 만든 포르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1937년에는 나치 당원으로 등록되면서 주요 인물로 올라섰는데요. 히틀러가 수여하는 독일 학문예술상을 받고 2차 대전에서 필요한 군용차와 전차를 개발하는 등 주요 임무를 맡았죠. 그렇게 포르쉐는 히틀러의 총애를 받으면서 점점 더 주요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게 해준 1등 공신 퀴벨바겐은 1938년 62형으로 명명된 시제품의 군 테스트가 시작됐고 사륜구동이 아닌데도 미군의 지프와 맞먹는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에 2차 대전이 발발한 1939년에는 시험 생산형이 폴란드 침공에서 실전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대부분 만족스러웠지만 군 지휘관들은 보병의 행군 속도와 맞춰서 최저 속도를 시속 4km로 낮추고 오프로드 성능을 높여달라 요구했죠. 이에 포르쉐는 감속 계열을 단 차축을 달았고 개량된 댐퍼와 16인치 휠, 미끄럼 방지 차동 장치 등 여러 변화를 준 끝에 82형이 등장했습니다. 1940년 2월부터 폭스바겐 공장에서 82형의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 1945년까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했습니다. 다른 엔진을 단 사륜구동 방식의 86형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독일군은 82형의 성능에 만족해서 그냥 그대로 썼는데요. 퀴벨바겐은 여전히 군마를 타고 다니던 독일군에 발휘되어 기갑부대와 함께 독일군의 주역으로 거듭났습니다. 다만 생산 수량은 미군의 지프보다 훨씬 부족해서 독일군은 군마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미군은 이런 퀴벨바겐을 좌석의 편안함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지프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미군도 퀴벨바겐을 노획해 미군을 상징하는 크고 아름다운 별만 칠해서 타고 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영국의 평가는 달랐는데 성능이 좋지 않다면서 무시했습니다. 물론 영국이 독일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좋게 평가해줄 리 없지만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영국은 우선 퀴벨바겐에 대해서 매우 평평하고 부드러운 하체 덕에 험지를 잘 돌아다닌다고 평가했죠. 또한 휠 4개 모두 독립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서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견인력을 유지해준다고도 했습니다. 거기에 공랭식 엔진은 덥거나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라디에이터가 없어서 총격에 덜 취약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전쟁 내내 퀴벨바겐은 지프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지는 못했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자 퀴벨바겐의 아버지 포르쉐는 전범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됐죠. 퀴벨바겐을 만든 폭스바겐도 군수품을 생산해 납품한 전범 기업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폭스바겐에 영국에 납품할 차량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버려졌던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장에서는 퀴벨바겐 대신 비틀이 생산됐고 전쟁의 피해가 서서히 복구되면서 시장에 활발하게 판매됐는데요. 그러던 1947년 8월 감옥에서 풀려난 포르쉐는 1951년 독일 슈트가르트에서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하지만 포르쉐의 유산은 어디 가지 않아서 1953년에는 550 스파이더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쓸어 담았고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잡은 미국 배우 제임스 딘의 에마가 되기도 했죠. 이후 포르쉐는 911 시리즈와 SUV 카이엔, 스포츠 세단 파나메라 등을 선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포츠카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5435대나 만들어진 퀴벨바겐도 어디 가지 않아서 1969년 폭스바겐은 서독군을 위해 82형을 기반으로 181형을 생산했죠. 181형은 82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부품은 호환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민수용으로 싱, 트래커, 사파리 등이 판매됐습니다. 그렇게 퀴벨바겐은 1980년까지 명맥을 이어오다가 결국 벤츠에 그 자리를 내어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지바겐이 퀴벨바겐을 제친 바로 그 주인공이죠. 지바겐은 원래 군용차로 출시한 자동차를 민수용으로 재출시한 것으로 현재 독일 연방군에 발휘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퀴벨바겐은 끝까지 살아남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런 퀴벨바겐을 만들어온 폭스바겐은 군용차마저 벤츠에 따이더니 2007년에는 포르쉐에게 지분의 35%를 인수당했고 2009년에는 그 비중이 51%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폭스바겐은 포르쉐에 인수당하는 줄 알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폭스바겐이 포르쉐를 인수했지만 폭스바겐이나 포르쉐나 결국 포르쉐 PA 가문이 소유하고 있어서 사실 집안 싸움에 불과했죠. 이렇듯 파란만장한 퀴벨바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퀴벨바겐을 만들던 폭스바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꿈을 먹고 자라 전쟁 내내 독일군의 발이 되어줬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업체의 밑거름이 되어 여전히 살아남았다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자랑하는 퀴벨바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